자, 한 나라에 다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지금 한국에 보면 그 경제가 완전 터닝 포인트죠. 자, 고성장이 저성장으로 역성장으로 돌려고 하는 터닝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6.25 전쟁 이후에 70여년간 대치해오던 한반도에서 지금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터닝 포인트를 그 안보 부분에서 끌어내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미국의 트럼프 당선이 지금 또 다른 터닝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 한국의 경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미국의 지금 트럼프 당선, 이런 것들이 지금 터닝 포인트인데, 여기에 이제 한국에는 이재명이라는 역대 듣도 보도 못한 스타일의 정치인이 또 다른 터닝 포인트를 만들고 있어요. 기존의 한국의 대통령의 수준은 윤석열까지 포함해서 썩 유능하지도 못했고, 또 오만도 적당히 있고, 또 여러 가지 자본도 있는 그런 대통령들이 좌우에 똑같이 있었습니다. 이재명이라는 것은 이전에 윤석열, 문재인, 박근혜, 이런 이명박, 이런 전직 대통령하고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차원이 다른 인물이에요. 그 차원이 다르다는 부분은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제가 봤을 때 목표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다음에 자신의 야욕만을 위해서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가 대선 가는 동안에 앞으로 남아있는 3년, 그게 3년이 될지 더 당겨질지 모르지만은 그 기간들이 한국에는 엄청난 혼란으로 지속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 혼란이 지속되는 시점이 지금 한국의 경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트럼프 당선 등으로 인한 여러 가지 대전환점과 맞물리 있어요. 자, 이러면 이것이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남아있는 3년 동안에 이재명의 공격에 방어만 급급하다가 잘하면 3년을 채우고 물러가고, 또 잘못되면 3년도 못 채우고 중간에 물러가는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3년 동안에 국가가 뭔가를 갖다가 계획하고 설계하기는 거의 어려울 거다. 대통령부터 자기 부인 문제부터 포함해서 자기를 방어하기에 급급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3년에 뭘 업적을 이룰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지금 전개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대치가 지속된다. 근데 이 대치가 이전부터 있었던, 예를 들어서 문재인이가 대통령을 할 때 국민의힘에서 문재인을 공격하던 정도, 또 박근혜가 대통령 할 때 야당이 공격하는 정도, 이런 것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로서 지금 전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매일매일이 마치 1차 세계대전처럼 서로 참호를 파고 있는데, 오늘은 저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돌격, 이런 식의 양상이 지금 정치권에서 전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이 싸움이지 않습니까? 한국 역사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물론 이런 부분을 만들었고, 최근에 김건희 논란을 불러온 윤 정권의 오만 독선 무능에 대해서 비판은 그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엄청난 비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물러나고 난 뒤에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자, 그렇지만은 지금 윤에게 나타나는 이런 문제도 한국의 백윤치 대통령에게 있었던 여러 잡음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문이 오만하고 독선적이고 무능하지만 대부분의 한국 대통령이 그 정도로 그 안팎이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은 지금 자신의 대선을 고지 점령을 위해서 그 과정에서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대선 고지만은 점령하겠다고 돌격 앞으로, 오늘도 공격, 내일도 공격, 모레도 공격. 그래서 3년을 다 끌다가는 고지를 점령하지 못하고 자기가 먼저 가버릴 수 있다. 그래서 계속 공격해서 하루라도 빨리 고지를 점령하자고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 과반수가 월등하게 넘는 한국의 거대 야당이요, 당원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의견들이 올라와서 그것이 당 지도부에 영향을 미치고, 지도부가 권리 당원들의 주장, 대부분이 이재명을 위한 주장을 그대로 당 지도부가 실행에 옮기는 사례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대선 총선을 거치면서 지금 권리 당원이 250만 명까지 늘어났다.
이들이 지금 윤석열 탄핵 청원에다가 노무현 사이 곽상은이 사퇴 압박 이런 것들을 하고 이재명이가 최근에 당내에 당원 주권국이라는 부서까지 설치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위원 최종적으로 컷오프를 통과한 8명이 모두 제명인의 마을 주민이다. 이렇게 지지자 모임 제명인의 마을이라는 곳에서 말하고 있어요. 자, 이런 모습을 보면 굉장히 익숙하고도 이질적인 두 가지 모습이 이재명 지지자들에게 보여요. 6.25 때 저는 완장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저렇게 평범한 개인들이 정치에 대해서 정치적 권력 정악에 대해서 저렇게 익명으로 한마디로 압력을 넣어서 집단적 압력을 넣어서 정치인들을 통제하는 모습에서 쾌감을 느끼는 것. 6.25 때 보니까 6.25 때 저쪽이 점령했을 때 완장 하나 채워주니까 아주 동네에 난리를 피바다를 연출하던 그런 이 것들과 비슷하게 보여요. 그러면 제명인의 마을이나 이재명을 지지하는 저 개딸들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은 뭐냐는 거예요. 이 나라를 이재명을 하여금 잡게 해서 이제는 이재명도 자신들의 레일에 올라탄 부속 기관차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재명이도 레일 이탈을 하지 못하고 결국 개딸들이 이재명을 채찍질해서 그들이 원하는 이 복수의 나라. 자, 지금 개딸들이라는 사람이 원하는 나라는 뭐겠습니까? 화끈하게 기득권에게 복수하겠다. 이거 아니겠어요? 저 개딸들 하는 사람들의 익명에 감추어진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의 폭력성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형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그냥 평범한 시기도 아니고 지금 역사적 대전환기예요. 전 세계가 경제 침체에 따라서 파워풀리즘으로 기성 정권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프랑스고 영국이고. 자, 이 속에서 포퓰리스트들 트럼프 같은 사람이 득세하고 자기 민족 중심이 되어가면서 각자 도생의 사회에서 시진핑이나 푸틴이나 김정은이 같은 저런 전체주의 독재자들이 파워를 가지고 이웃 나라를 침략하거나 폭력적으로 협박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경제는 좋았던 시절이 끝나고 계속 무너지는 일만 남은 타이밍입니다. 이 타이밍과 이재명 대선과는 타이밍이 맞물렸어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국가적 재난은 앞으로 한국 사회의 본격적인 붕괴의 전조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고 살아야 돼요. 몰려다니면서 익명의 폭력성에 익숙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익명의 폭력성 국가가 되어가고 있다. 그것이 나라가 딱 경제, 안보, 동맹 이런 여러 가지에서 위기가 지금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는 대전환기에 지금 한국도 그런 일을 겪게 됐다는 겁니다. 미국에서도 트럼프가 나온 것도 대전환기의 일종의 변칙적 현상입니다. 그런데 한국도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